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HLB 목표가 8만 원, 9월 달에 이 폭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HLB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지금 좀 잡아도 괜찮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장에서 HLB 어떻게 종목을 공략해야 되며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굴려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영상 때 저는 그냥 뭐 기술적 차트 끄적거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마구잡이로 홀딩하세요,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논리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HLB를 어디까지 홀딩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최근 변화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했느냐? 시장이 잘 올라가던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게 됐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가서던 이 주식시장에서 바로 하방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에 떨어졌나 했더니 이면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미군이 철수하자 어디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이 탈레반이라는 무장 단체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라는 기사가 내용이 나왔죠. 이것만 들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근데 봤더니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여기 이 지역이 중국 지역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인데요. 정확히 보면은 중국 중에서 왼쪽 이 위구르족이고 이쪽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위구르족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위구르족이 현재 위구르는 이슬람인인 만큼 종교적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유독 중국 정부의 지금 현재 대항에서 지금 이제 분리 독립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탈레반 자체도 이슬람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이 위구르족이 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탈레반과 함께 힘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에 탈레반을 과 협상하기 위해서 1대1로 연결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사실상 뭐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위안화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쭉 상승해 주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흐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잘 보시면요. 위안화 그 위안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뭘 의미하냐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중국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내에 있었던 자금들이 달러로 바꿔서 자금들이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환율에 이상이 생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부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8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 환율 기준치 산출 방식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환율을 참고해서 뭐 그냥 변동 환율제로 해서 자동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 마감한 다음에 뭐 시장 기타 환율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해서 발표한다. 인민은행 그전까지 시중은행이 보고하는 환율을 바탕으로 산출해 왔는데 그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식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딱 매일 9시 15분경에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확대했는데 이 플러스 2%의 기준으로 환율 변동치를 고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말 그대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계산 방식도 공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이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죠. 이런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중국은 환율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과거에는 고정 환율제를 썼으며 최근에는 못 이기는 척 변경 환율제를 쓰긴 하지만 완벽한 변경 환율제도 아니고 자신들이 계산치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왜 이렇게 환율을 공개하냐? 바로 중국은 현재 제조업을 기준해서 성장하고 있는 수출 주도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조업이 중심인 국가들은 성장을 쭉 하기 위해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미국의 대부분의 수출을 통해서 규모를 굉장히 많이 키워왔던 지금 현재 중국이죠. 2000년도 이후의 성장치는 거의 수출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주도에서 먹고 사는 만큼 환율에 대한 변동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 사실상 무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적극적인 방어가 일어나게 됐고 현재 환율 조작국으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전쟁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게 됐고 앞서 환율 조작국으로서 지정된 중국이기 때문에 앞서 나온 수치보다 더욱더 많은 자금 이탈이 이루어졌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대 국가를 빨아먹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방식은요, 상대 국가를 못 살게 그냥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성장한 기업들 자금들을 미국으로 빨아오는 것. 이게 가장 미국의 대표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과거에 일본이라는 국가도 이런 식으로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최대 적자 국가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국을 현재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입 대상국 순위에서 사실 중국이 1위입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국의 환율이 흔들려 버리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빠진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했잖아요. 탈레반에게.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똑같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악재라는 것이 하나 들이게 되면서 환율은 요동치게 돼버리는 거죠. 똑같이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도 위안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탈출하듯이 똑같이 우리나라 원에서도 달러로 바꿔서 탈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자금 이탈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환율은 요동치면서 올라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경제 회복에 도움도 되고 지금 현재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한 번으로 끝나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요. 이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8년도 부근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트럼프 정권이죠. 트럼프 정권 당시 때 미중 무역 전쟁이 길이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길게는 본격적으로 환율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건 1년 정도, 2년 정도까지, 1년 반 정도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자, 그럴 동안 우리나라 지수는 중국 환율과 같이 개박살이 나는 모습입니다. 실제 한국 증시는 이때 당시에 1년 반 동안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환율 변동에 따라서 추세 하락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은요. 결국 외국인의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우상향과 우하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 했어요? 외화 자금이 이탈한다고 했죠. 원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만약에 최악으로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겪었었던 최악의 이 미중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악재를 맞을 수 있겠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우하방을 때릴 수 있겠다는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가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변한 것이다라고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만한 대응은 뭐냐면 바로 상승 시장에 어울리는 종목들과 하락 시장에 어울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이 안전한 시장에 좀 안도감이 있는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이랑 좀 불안한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의 상승 시장에는 실적 우량주 종목들,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나오고 치고 나오는 반면에
지금 이제 하락장으로 바뀐 현재 타이밍에서는 불안한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종목권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목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런 제약바이오, 항암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린 게 바로 뭐냐, 9월 유럽 종합학회를 기점으로 해서 뭐 셀리도 HLB 주목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도 뭐 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해드렸던 3일 요 자리에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에서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한가 추가 급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외에 홍준표 관련 종목들 더 몇 개 더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2차 전지 후속주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주요 종목들이 아니라 후속주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설명이 드렸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더욱더 강조해드린 건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바로 저번 주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LB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런 종목들 이제 오늘자 게다가 이 나노젠인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뛰어난 96.5%라는 코로나 치료제에다가 HLB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자회사 최소 전형 뭐 주사기 FDA 승인까지 받고 뭐 안 그래도 항암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내 다음 달에 바로 항암 치료제 제약 뭐 유럽 조강학회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시장 상황에 판이 깔린 데다가 갈만한 주식 업체 우량주 요즘 주식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오히려 팔고 있지 개인들은. 자, 그럼 그 개인들이 따라잡으면서 움직일 만한 더 좋은 종목, 지금 이제 HLB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갈까 고민되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냐, 우리가 정확한 가격을 찍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논리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HLB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항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 유럽 종합학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받고 있죠. 앞서 보셨듯이 오늘 날아간 이유가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최소 못해도 9월 16일부터 20일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 주 9월 달 넘어서도까지도 홀딩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전혀 없다. 8월 달에는 그냥 깡홀딩해도 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재료까지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죠. 왜? 오늘 이것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객관적인 진단은 현재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 칵테일 코로나19 예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잘 보시면 이 항체 칵테일이라는 건 기존의 백신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백신이거든요. 이 똑같이 백신인데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걸릴 확률, 감염이 된 확률을 낮춰주는 것이 기존의 백신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항체 칵테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걸리는 걸 주요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자체에 감염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뭘 막는 거냐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뭐 폐렴이라든가 사망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중증 질환으로 갈 만한 가능성들을 낮춰주는 게 항체 칵테일입니다. 왜 이런 이 항체 칵테일 같은 것을 현재 치료제로 지금 백신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 백신에 아무리 많이 맞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즉 코로나 확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신으로 새로운 백신이 나오는 거예요. 항체 칵테일이라고 해서 치사량을 감소시키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구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현재 나왔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는 증가하고 사망자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조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는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항암제 이슈가 있는 9월 달까지는,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아가시면서 홀딩 하시다가, 적어도 이번 달은 계속 홀딩 하시다가 다음 달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이 돼요. 그 이해되셨죠? 항암 이슈도 이어가고 코로나 확산도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이걸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깡 홀딩 가져가지 마시고 좀 팔고, 지금 깡 홀딩하고 가져가시면서
9월 달부터는 파는 전략들, 9월 달 초까지도 괜찮습니다. 첫째 주까지 좀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요.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 싶으시면 분할 매도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심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실적 악재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하시되 집중 투자라고 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다 갖다 놓고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다 갖다 놓는 집중 투자는 좀 조심스럽다 설명드리고요. 좀 비중을 크기지 마시고 한 단기 비중 한 5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아봤자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초장기 투자 뭐 1년, 2년, 3년, 4년 들고 가면서 난 홀딩 할 거야. 이런 여러분들께서 무지성 투자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기보다는 짧은 그림으로 보시면서 9월 달을 목표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또 9월 달에 주가가 상승하는 항상 주기적으로 9월 달마다 급등, 8월, 9월에 많이 급등하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거의 계절주로서도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면서 팔았다가 또 사고 때 맞춰서 팔았다가 또 때 맞춰서 또 사시면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셔서 공략하셔야겠죠. 항상 이렇게 적자폭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비중을 담을 수 없다. 항상 아쉬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게 적자인 거예요, 그죠? 재료가 큰 만큼,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큰 만큼,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는 적자가 좀 심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위주로 다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남은 현금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여러분들께 종목을 찍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앞서서 여러분들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찍어드려서 제가 120% 이상 여러분들께 수익이 나는 모습들, 가능성이 높은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수익 중에 여러분들께서 단 10%, 20% 수익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의 제대로 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에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뭐 우진 뭐 30% 급등세, 2, 3거래일 만에 30% 급등세 나오는 거 추천해드렸고요. 한국전자인증도 뭐 급등세 나오고 뭐 삼형 SNC도 21% 급등, 돌발악재 손절하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구산업 14% 급등, 뭐 그리고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라간 거 보여드렸죠. 에이테크 솔루션은 8%. 3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찍어드려서 60%가 뭡니까? 거의 뭐 100% 육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바 있죠. 최근에도 또 추천드려서 한국전자인증 또 수익을 받고요. 이 이외에도 수익이 나는 종목, 손실이 나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주식에는 100%라는 없기 때문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최근 증시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힘든 증시 안에서 정확히 7월달, 8월달, 7월달, 8월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지금 현재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높은 승률의 매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걸 직접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확인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과거에는 뭐 90% 승률이었는데 최근엔 80%를 좀 떨어졌어요. 정확히는 85% 정도 됩니다만은 80% 정도 승률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익도 충분히 여러분의 계좌 수익을 챙기되는 문제가 없겠다. 충분히 나는 혼자서 이런 승률을 내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과 시황에 대한 정보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 바로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누르신 다음에 각자 안드로이드, 아이폰 맞는 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래라고 검색하셔도 나오시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HLB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신규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매력도 굉장히 더 높은 더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현재 종목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HLB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달까지 잘 공략하면서 많은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